오늘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역사적으로 중국에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어떠한 질병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면서 현재 이 우한 폐렴이 경제나 정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그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된다고 하면 건강한 삶은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타고난 팔자 운명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영향,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본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본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자기의 팔자라든지 운명과 관계없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중국이 앞으로 3년 내로 망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인 붕괴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조선이라든지 고려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100년 원수라고 하면 중국은 1000년 원수란 말이 있는데,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풍수라든지 사주역학 또 명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현재 후베이성의 이 무한시, 중국말로는 우한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심각한 상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나라, 몽고족이죠. 이 몽고족이 세운 이 원나라가 1271년부터 1368년에 망했는데, 불과 100년도 채 안 갔습니다. 이 몽고족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마민족이었었고, 징기스칸은 너무나 유명한 징기스칸 알죠? 이 사람이 제국을 설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100년도 못 간 이유가,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 잘 아시죠? 패스트. 이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중앙아시아 쪽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해서 결국 이 패스트가 유럽에 전파가 돼서 유럽의 인구의 그 당시 무려 3분의 1, 물론 유라시아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많게는 2억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요.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사망을 해서, 이때 중세가 암흑기로 돌아가는, 유럽의 중세시기라고 하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에 의해서, 흑사병이라는 것은 그 세균에 감염된 쥐의 지벼룩이 그걸 피를 먹고 사람을 물어서 전파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사람 간에 그 병 걸린 사람이 또 전파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 원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스트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원나라 그 막강한 군대가 순식간에 많은 병사들이 죽다 보니까 결국은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를 설립한 주원장한테 원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흑사병 패스트, 물론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이 됐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재빠르게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원인도 몰랐었고요. 실제로 그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도 초토화가 되고 암흑기가 오고 원나라는 멸망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재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민족도 많아서 나라도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이 망하는 이유 3가지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질병,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 열병서부터 또 흑사병도 좀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사스도 있었죠. 2004년 정도인가요? 그때 사스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이 됐었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은 사스보다도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르스가 뭐 했었냐 그러면 그 낙타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발열을 한다든지 기침이라든지 어떤 증상에 의해서 전파가 됐지만, 지금 이 우한 폐렴은 자기가 보균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염시킬 수 있고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첫 번째로는 경제가 위축이 될 겁니다. 특히 이 경제가 위축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위축이 될 거냐면 여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이제 못 가게 될 겁니다. 이동이 막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여행사 계통이나 여행 계통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라든지 숙박, 여기에 여행하면 음식과 숙박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물류 마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물류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행도 그렇지만 물류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필수품서부터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물류가 마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가 마비가 되게 되면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뭐 라면이라든지 식품 이런 거에 원활하게 이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일단 여행 물류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2번째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모임 같은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차를 타야 되고, 물론 승용차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임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뭐 하게 되고, 서울에서 토요일마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치 집회가 하는데, 이 태극기 집회도 이제는 당분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나오는 사람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4월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행, 음식, 숙박, 그 다음에 물류 마비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사회 정치적으로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만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사람 모이는 데는 다 장사가 안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경제 위축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위축이 되게 되고, 위축이 되다 보면 결국은 주식은 폭락하면서 뭐가 올라갈까요? 안전자산인 금값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이런 게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내렸을 때,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어디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못 가게 된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마스크서부터 비상 상비약을 집안에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급적이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도 위축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상을 당한다, 상가집 이런 데도 가기도 힘들 것이고, 정말로 그 하나부터 10가지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서부터 우리 이제 혈관이 막히듯이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경제학자라든지 웬만한 사람은 다 이걸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이런 일이 발생해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음식이나 활동을 좀 잘 여러분들께서 자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퍼졌는데, 이 무한 폐렴 같은 거, 이거는 지금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 그 관련된 학자라든지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학술 논문지에도 얘기를 했는데, 6일 만에 2배씩 감염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올 봄인 4월과 5월에 정점을 이루고 7월이나 8월경에 그때 가야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좀 넘는 2월달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간은 마비가 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은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어떤 시스템, 또 보도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조금만 뭐 보도를 안 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면 뭐 난리가 나고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또 그 여러 SNS에서 가만 안 두는데, 중국은 그것을 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모두 다 중국은 차단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퍼졌는지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지 않습니까? 이 14억 명에서 제가 봤을 땐 모르긴 몰라도 많게는, 적게는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까지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아까 이 원나라가 망했을 때 패스트 때문에도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은 사실 뭐 이런 뭐 교포도 볼 수도 있고, 또 제 방송을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 흉악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뭐를 했었냐면 대약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새서부터 해충서부터 다 잡아서 죽이는 바람에 결국 벼라든지 농작물이 메뚜기 떼가 범람을 해가지고 그때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무려 얼마가 죽었냐면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200만 명도 아니고 2천만 명도 아니고 4천만, 많게는 뭐 6천만 명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끄떡없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현재 오늘날 14억 명의 대인구를 갖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966년부터 해서 1976년 모택동이가 죽기 전까지 또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이때도 수많은 사람 반대파를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도 인육도 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말조차도 못 쓰게 하고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아주 옛날 조선시대 사대주의보다 더 심한 사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향, 중국 자체도 경기서부터 경제, 이익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약도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도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물류는 마비가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여행 사람들은 안 가게 될 것이고,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경기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라든지 미래학자, 아니면 저희같이 역학이라든지 미래 예측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 경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올해 성장률이 뭐 6%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 2% 이상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중국 경제가 2% 이상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에서 많게는 0.5%까지 우리나라도 경제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거의 지금 30% 정도 가까이 지금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제 연관성이 너무 깊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뷰티 산업 업계, 화장품 업계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여행사라든지 중국 여행객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업체,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당분간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역시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결국 부동산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올 한 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우한 폐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경, 신, 임이 오는 이 3년 동안, 경자가 들어가는 올해 경자년이죠. 그리고 내년 신축년, 후년, 이민년, 이 경신임이 오는 이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작년에 예측을 해서 올려놨는데, 중국도 역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뭐 그 사람 생각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욕설도 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을 놓고 과거 역사적인 사건과 또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사주라든지 풍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를 보는 것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재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보고 건강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건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 사고, 또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단단히 어떤 예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2, 3년간은 엄청난 변화와 변혁,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대비하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또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이 난국을 무난하게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